1978년 12월 대한민국 정부가 아르헨티나 황무지 79만 헥타르를 매입했다는 소식에 전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김태원입니다. 1978년 12월 15일 오전 9시 청와대 본관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앞에 놓인 서류 한 장. 아르헨티나 황무지 매입 계약서였습니다. 각하, 이건 안 됩니다. 재무부 장관이 책상을 탁 쳤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여의도 79배 크기 땅을 왜 삽니까? 그것도 남미 황무지를요. 기획실장도 가세했어요. 국내 공단 하나만 지어도 일자리가 3만 개입니다. 외화는 또 얼마나 나갑니까? 회의실 안참모진 12명.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쏟아졌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계약이 무산되면 제 커리어도 끝이었죠. 대통령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어요.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5분간 침묵. 회의실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자네들은 10년만 보는가?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참모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50년, 100년 후를 보라.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나라를 구할 것이다. 재무부 장관이 다시 항변했어요. 각하, 그 땅엔 물도 안 나옵니다. 가시덤불뿐인 불모지예요. 대통령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어요. 지금은 황무지지. 하지만 30년, 50년 후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자원이 나올 수도 있고 식량기지가 될 수도 있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국토는 좁아. 인구는 늘고 있고 언젠가 식량도 자원도 부족해질 날이 온다. 그때 후손들이 우릴 원망하게 만들 순 없어. 대통령의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기획실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각하,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어쩌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어요. 그래도 땅은 남는다.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오후 3시. 대통령이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박정희.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계약금 300만 달러. 당시 한국 외환보유고의 2%였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죠. 저는 서류를 챙기며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 대통령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후손들의 것이다. 절대 팔지 마라. 100년이 걸려도 지켜라.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참모들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제 책상 위엔 계약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캄포 코레아 캠프 코리아, 대한민국 정부 소유. 아르헨티나 말로 한국 농장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한 장의 계약서가 40년 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지, 100조 원의 씨앗이 될 줄은. 1979년 3월, 아르헨티나 살타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열기가 뺨을 때렸어요. 섭씨 42도.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조사단 5명과 함께 그 땅을 처음 밟았어요.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황토색 땅. 가시덤불만 무성했죠. 이게 정말 우리 땅입니까? 팀원 박 차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엔 실망이 가득했어요. 현지 중개인 리카르도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 구릿빛 피부의 사내였어요. 환영합니다, 코리안. 그의 눈빛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땅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리카르도가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40년간 아무도 이 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안 나와요. 농사, 불가능하죠. 토양 전문가 이 박사가 땅을 파헤쳤습니다. 흙을 손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염분 농도가 너무 높습니다. 작물 재배는 힘들겠어요. 첫날 밤. 우리는 인근 마을 허름한 여관에 묵었습니다. 천장 선풍기만 덜컹덜컹 돌아갔어요. 박 차장이 맥주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수성님, 솔직히 이거 실패 아닙니까? 300만 달러를 날린 거예요. 저도 답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황무지. 달빛 아래 더욱 황량해 보였습니다. 1980년 서울 청와대. 보고서를 올렸을 때 반응은 차갑했어요. 역시 그랬군. 이제 어쩝니까? 재무부에선 땅을 되팔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획실에선 당장 손절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절대 팔지 마라. 계속 보유하라. 그해부터 매년 세금만 나갔어요. 관리비, 등기 유지비. 연간 5만 달러씩. 10년이면 50만 달러였습니다. 1985년 대통령이 서거하고 7년이 흘렀어요.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재무부에서 또다시 매각 검토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이 땅은 7년간 단 한 푼 수익도 내지 못했습니다. 매각을 건의합니다. 하지만 결재는 보류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유언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100년이 걸려도 지켜라. 그 한 문장이 땅을 지켰어요. 1995년 IMF 외환위기 2년 전이었습니다. 정부는 돈이 급했어요. 외환보유고가 바닥났죠. 재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캄포 코레아를 매각하면 최소 500만 달러는 건집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지만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 박사님,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쓸모없는 황무지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왜 그 땅을 사셨는지 아십니까? 50년, 100년을 내다보신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978년 회의록 사본이었어요. 대통령님께서 직접 쓰신 메모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장관이 받아들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이 언젠가 우리의 생명줄이 될 것이다. 당장 쓸모없어 보여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그날도 매각은 무산됐어요. 대신 세금과 관리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2010년, 32년이 흘렀어요. 누적 관리비만 160만 달러. 아무 소득 없이 돈만 나가는 땅이었습니다. 리카르도는 여전히 그 땅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가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을 지키시렵니까? 30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요? 대사관 직원은 매번 같은 대답을 했어요. 네, 계속 보유합니다. 리카르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야. 쓸모없는 땅에 돈만 쏟아붓고 있어.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그 땅 지하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2015년 어느 날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 혹시 그 땅 매각 의향 있으십니까? 한국 외교부는 단 한마디로 답했어요. 없습니다. 37년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냈어요. 관리는 철저히 했죠. 버려진 땅. 아무도 원하지 않던 땅. 하지만 대한민국만은 그 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그 땅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2018년 1월, 베이징 중난화이, 시진핑 주석이 회의실 정면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엔 세계 리튬 매장량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붉은 점들이 남미 대륙에 집중돼 있었죠. 리튬 없이는 중국의 미래도 없다. 주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회의실 안고위 간부 24명. 모두 숨죽이고 있었어요. 왕이 외교부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시대입니다. 2025년까지 중국은 연간 500만 대 생산 목표입니다. 리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아르헨티나 북부 살타주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에 세계 3위 규모 리튬 매장지가 있습니다. 추정 1800만 톤. 재정부 부총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시장가로 환산하면 60조 원입니다. 시 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보 방안은? 왕 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아르헨티나 정부와 협상 중입니다. 1조 원 투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경제 위기입니다. 외화가 절실하죠. 우리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 주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신속히 진행하라. 미국보다 먼저 선점해야 한다. 2018년 3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중국 투자단 15명이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단장은 리얼량 재정부 차관이었어요. 대통령궁 카사 로사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리 차관님. 마크리의 악수가 힘이 없었어요. 경제 위기로 지쳐 보였죠. 대통령 각하, 중국은 1조 원을 투자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리 차관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리튬 채굴권 50년. 생산량의 30%를 아르헨티나에 제공합니다. 마크리 대통령의 눈이 반짝였어요. 경제부 장관 니콜라스 두오브네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연간 3천억 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각하.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구체적인 이치를 확인해 봅시다. 회의실 탁자 위에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이 차관이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었어요. 살타주 북부 이 지역입니다. 79만 헥타르 규모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두오분의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좌표를 다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북위 24도, 서경 65도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장관이 급히 서류를 뒤적였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 차관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두오분의 장관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등기부 당장 확인해.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중국 투자단이 술렁거렸습니다. 10분 후 비서가 서류를 들고 뛰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장관님.
두오브네가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눈으로 내용을 훑은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마크리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장관? 각하. 이 땅은... 장관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이미 소유자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리 차관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황무지라고 했잖습니까? 황무지 맞습니다. 하지만 두오브네가 등기부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1978년 12월 등록됐습니다. 소유자는... 그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중국 투자단원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이라고? 리 차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네. 캄포 코레아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40년째 세금을 내고 있고요. 마크리 대통령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방치한 땅을? 네. 각하. 단 한 번도 매각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리 차관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40년 전에 여길 샀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리 차관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베이징으로 급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계획 차질 발생. 한국이 선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 투자단은 그날 밤 급히 귀국했습니다. 1조 원 투자 계획은 허공으로 날아갔어요. 베이징 중난하이 3일 후 시 주석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한국이 40년 전부터 그 땅을 갖고 있었다고? 네, 주석님. 1978년 박정희 정권 시절입니다. 왕 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정보부는 뭐 했나? 40년간 모르고 있었단 말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 주석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국은 100년 뒤를 봤는데 우리는 눈앞만 봤다는 말이군. 그 말이 회의실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중국의 야심은 그렇게 꺾였습니다. 40년 전 한 지도자의 결단 앞에서 2018년 4월 아르헨티나 경제부 니콜라스 두오브네 장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조 원이 날아간 충격이 컸습니다. 새벽 3시 그는 사무실로 향했어요. 책상 위엔 캄포 코레아 등기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소유자 대한민국 정부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등록일 1978년 12월 18일, 면적 79만 헥타르.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등기소 실장 카를로스에게 연락했어요. 카를로스, 지금 당장 나와줄 수 있나? 1시간 후, 카를로스가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장관님, 무슨 일입니까? 이 등기부. 위조 가능성은 없나? 두오브네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카를로스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도장, 서명, 날인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완벽합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40년간 세금 납부 기록도 확인해봐. 카를로스가 컴퓨터를 켰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화면에 납부 내역이 줄줄이 떴어요.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40년간 단 한 번도 연체가 없습니다. 두오브네가 한숨을 쉬었어요. 관리인 연락처가 있나? 네, 현지인 리카르도 고메스입니다. 1978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살타주 외곽, 리카르도의 집. 오전 10시. 정부 차량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어요. 두오브네 장관이 직접 찾아온 거였습니다. 리카르도는 마당에서 트랙터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70살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리카르도 고메스 씨? 네, 저입니다만. 경제부 장관 니콜라스 두오브네입니다. 캄포 코레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리카르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한국 땅 말씀이시군요. 들어오세요. 거실엔 낡은 소파가 있었습니다. 벽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1978년부터 관리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벌써 40년이네요. 리카르도가 찬장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이게 계약서 원본입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노란 종이 뭉치가 나타났어요. 두오브네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1978년 12월 18일자 계약서. 박정희 대통령 서명이 선명했어요. 한국 사람들 40년간 뭘 하던가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리카르도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무것도요? 네. 그냥 세금만 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사관에서 연락 와서 땅 상태 확인하고 세금 납부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40년 동안? 네. 처음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미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리카르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황무지가 보였습니다. 10년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하더군요. 20년, 30년. 그냥 방치했어요. 한 번도 개발 시도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팔았을까요? 저도 몇 번 물어봤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한테. 그분이 그러더군요. 리카르도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대통령 유언이래요. 절대 팔지 말라고. 100년이 걸려도 지키라고. 두오분해가 등을 기댔습니다. 소파가 삐걱거렸어요. 100년. 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머리가 이상한가 보다. 쓸모없는 땅 붙들고 40년을 버티다니. 리카르도가 차를 따랐어요. 마테차 향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왜 갑자기 이 땅에 관심이 생기셨습니까? 중국이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1조 원. 리카르도의 손이 멈췄어요. 1조 원이요? 네. 리튬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찻잔이 덜컹 소리를 냈어요. 리튬이 이 땅에? 네. 세계 3위 규모입니다. 리카르도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40년간 지켜본 황무지. 가시덤불만 무성한 땅. 그럼 한국은 알고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두오분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운이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장관이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박정희 서명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100년을 내다본 건지도 모릅니다. 리카르도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저녁 경제부 긴급회의에 두오분해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등기부는 완벽합니다. 한국의 소유권은 확실합니다. 마크리 대통령이 물었어요. 매입 가능성은? 불가능합니다. 한국 대사관에 타진해봤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얼마를 제시했나? 10억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그래도 안 판다고? 네. 각하. 매각 의사가 전혀 없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야경이 반짝였어요. 40년 전 그들은 뭘 봤던 걸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리카르도는 황무지에 홀로 섰어요. 달빛이 땅을 비췄습니다. 한국 사람들, 당신들은 대체 뭘 알고 있었던 겁니까? 바람만 쓸쓸히 불어왔어요. 40년간 버려진 땅. 하지만 그 땅은 이제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인천공항 한국농업기술원 파견팀 12명이 출국장에 모였습니다. 팀장은 농학박사 최진호였어요. 저는 특별자문위원으로 동행했습니다. 40년 만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1978년 이후 처음 다시 밟는 그 땅이었죠. 최 박사가 가방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농사가 가능할까요? 보고서엔 불모지라고 돼 있던데요. 해봐야 압니다. 하지만 기술은 40년 전과 다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28시간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살타주, 캄포 코레아.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황토색 땅, 가시덤불, 찌는 듯한 열기. 리카르도가 우리를 맞았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백발이 됐더군요. 다시 오셨군요. 김 박사님. 기억하시는군요. 40년 전 그 젊은 청년이 이제 노인이 되셨네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최 박사가 장비를 내렸어요. 토양 분석기, 드론, 무인 트랙터, 스마트팜 센서, 트럭 세대 분량이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리카르도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의 4차 산업 농업 기술입니다. 최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첫날, 우리는 토양 샘플 500개를 채취했어요. 드론이 땅 위를 날며 3D 지형도를 그렸습니다. 염분 농도 평균 2.8%, 작물 재배 한계치입니다. 토양 전문가 박 박사가 보고했어요. 물 공급은 지하수 깊이 150m, 펌핑 가능합니다. 좋아요. 시작합니다. 1개월 후, 현지 농민 호세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 거친 손의 사내였어요. 여기서 정말 농사를 지으시겠다고요? 그의 목소리엔 회의가 가득했습니다. 네, 호세 씨도 도와주시겠습니까? 최 박사가 물었어요. 저는 이 땅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작물이 자란 적이 없어요. 이제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첫 시험 구역 10헥타르를 설정했어요. 무인 트랙터가 땅을 갈았습니다. 정밀 GPS로 1cm 오차 없이 움직였어요. 호세가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사람이 안 타도 움직이네요. 인공지능입니다. 토양 계량제를 뿌렸어요. 염분을 중화시키는 특수 미생물이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이었죠. 2주 후,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센서가 토양 수분을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물을 공급했어요. 물 사용량이 기존 방식의 30%밖에 안 됩니다. 박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옥수수 씨앗을 뿌렸습니다. GMO가 아닌 한국 개량 품종이었어요. 척박한 환경에 강한 종자였죠. 3개월 후, 9월. 호세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눈이 커다랗게 떠져 있었어요. 박사님, 박사님. 왜 그러십니까? 싹이 났어요. 우리는 뛰어갔습니다. 황토색 땅 위에 초록빛이 보였어요. 옥수수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최 박사가 무릎을 꿇었어요.
새싹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잘하지 않던 이 땅.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 50년 후를 보라. 눈물이 핑 돌았어요. 리카르도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땅에 뭔가 자라는 걸 보는 게. 6개월 후 12월 황금빛 옥수수밭이 펼쳐졌습니다. 10헥타르가 완전히 변했어요. 수확이 시작됐어요. 무인 수확기가 옥수수를 걷어들였습니다. 헥타르당 12톤, 평균의 3배입니다. 최 박사가 환호했어요. 호세는 옥수수를 두 손에 쥐고 울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을 수가. 그의 아내 마리아도 왔어요. 10살 난 딸 소피아를 데리고. 박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30년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빚만 늘었죠.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낼 뻔했습니다. 그녀가 소피아를 안았어요. 이제 대학에 보낼 수 있어요. 한국 덕분입니다. 소피아가 수줍게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최 박사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밭 한가운데 섰어요. 바람이 옥수수를 흔들었습니다. 황금빛 물결이 일렁였죠. 대통령님, 보고 계십니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이 심은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뉴스가 한국에 타전됐어요. 아르헨티나 캄포 코레아 첫 수확 성공. 10헥타르에서 120톤 생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확대하십시오. 예산은 무제한입니다. 2년 안에 10만 헥타르를 개발하기로 했어요. 리카르도가 황혼 속에 섰습니다. 황금빛 밭을 바라봤어요. 한국 사람들, 당신들은 마법사입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군요. 죽은 땅이 살아났어요. 40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2021년 5월 캄포 코레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사팀이 도착했습니다. 팀장은 지질학자 이상훈 박사였어요. 저는 여전히 자문위원으로 함께했습니다. 김 박사님, 이번엔 땅속을 봐야 합니다. 이 박사가 말했어요. 대형 시추 장비 5대가 트럭에서 내려졌습니다. 각각 500m 깊이까지 뚫을 수 있는 장비였어요. 첫 시추 지점입니다. 기술자가 GPS 좌표를 확인했어요. 북위 24.3도, 서경 65.7도. 시추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파고 들어가는 소리가 울렸어요. 깊이 50m.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0m. 여전히 암석층뿐이었어요. 이 박사가 초조하게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150m.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박사님, 뭔가 나왔습니다. 시추 샘플이 올라왔어요. 하얀 결정체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 샘플을 집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리튬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분석해봐야 합니다. 현장 실험실로 달려갔습니다. 분광 분석기에 샘플을 넣었어요. 5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튬 탄산염, 순도 98.7%. 이 박사가 소리쳤어요. 연구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즉시 추가 시추 들어갑니다. 3개월 후 8월 시추공 25개가 뚫렸어요.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박사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3D 지질 모델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리튬 광맥이 나타났어요. 동서로 40km, 남북으로 30km. 매장량 계산 완료했습니다. 지질 분석가가 보고했어요. 얼마나 됩니까? 리튬 1500만 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박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현재 시세로 50조 원입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사님, 분석가가 다시 말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더요? 300m 깊이에서 셰일가스층을 발견했습니다. 추정 매장량 5조 세제곱미터. 이 박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5조? 네. 시장 가치 30조 원입니다. 또 있습니까? 분석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450m 지점, 원유층. 추정 5억 배럴. 20조 원.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분석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00m, 우라늄 광맥. 순도 높은 핵연료급입니다. 약 5만 톤. 이 박사가 주저앉았어요. 총자산 가치. 그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100조 원입니다. 그날 밤,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청와대 산업부, 외교부가 동시 접속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박사가 화면을 공유했어요. 3D 지질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색깔별로 구분된 광맥들. 빨강은 리튬, 파랑은 가스, 검정은 원유, 초록은 우라늄. 이게 정말입니까? 산업부 장관이 물었어요. 3번 검증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저는 1978년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담배 연기 속 대통령의 모습. 50년 후를 보라. 그 말씀이 현실이 됐어요. 즉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202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 정부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기자 2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아르헨티나 캠포 코레아에서 대규모 자원이 발견됐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어요. 리튬 1,500만 톤, 셰일가스 5조 세제곱미터, 원유 5억 배럴, 우라늄 5만 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총 자산 가치는 1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는 1978년 매입 당시 투자금 300만 달러의 3만 배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40년 전에 이미 아셨습니까?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자원 매장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 식량 안보를 위해 구매하셨습니다. 그럼 운이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운이 아닙니다. 비전입니다. 50년, 100년 후를 내다본 통찰력입니다. 같은 날 저녁 제 집.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장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1978년 12월 15일. 대통령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적혀 있었어요. 김수석, 자네는 믿는가?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각하? 이 땅이 우리를 구할 거라는 걸. 나도 확신은 없네. 하지만 후손들에게 선택지를 주고 싶어. 좁은 땅에 갇혀있게 하고 싶지 않아. 다이어리를 덮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100조 원. 하지만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래를 향한 믿음이었어요. 후손을 향한 책임이었습니다. 40년 전 심은 씨앗이 오늘 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2021년 11월 베이징 중난아이 시진핑 주석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한국이 100조 원 자원을 발견했다고?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네, 주석님. 리튬 1,500만 톤입니다. 우리가 노렸던 바로 그 땅입니다. 2018년에 우리가 1조 원 제시했던 그 땅? 네, 맞습니다. 시 주석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탁, 잉크병이 흔들렸습니다. 3년 전에 확보했어야 했다. 정보부는 뭘 했나? 국가안전부 부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1978년 등기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자료여서. 변명하지 마. 시 주석이 일어섰습니다. 창밖 베이징 전경을 노려봤어요. 한국은 인구 5천만 작은 나라다. 우리는 14억이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40년 앞서 움직였다는 게 말이 되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 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주석님, 한국의 공동개발을 제안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건은 리튬 생산량의 40%를 중국이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시 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접촉하라. 3일 후 서울 외교부.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 찾아왔습니다. 외교장관 정의용이 맞았어요.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큰 자원을 발견하셨다면서요? 싱 대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대사님. 한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 찾아왔습니다. 싱 대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중국 정부의 제안입니다. 캠포 코레아 공동개발. 중국이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고 생산량의 40%를 우선 구매하겠습니다. 정 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으로 훑어봤어요. 생산량 40%면 연간 60만 톤이군요. 네, 시장가 20조 원입니다. 한국에도 이익입니다. 정 장관이 서류를 덮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싱 대사의 미소가 굳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건이 불만이시면 협상할 수 있습니다. 조건 문제가 아닙니다. 정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소유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캠포 코레아는 대한민국 정부 단독 소유입니다. 하지만 장관님, 대사님. 정 장관이 싱 대사를 똑바로 봤어요. 1978년 우리가 그 땅을 샀을 때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세금을 내며 지켰습니다. 이제 와서 나눠달라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싱 대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시면 거절합니다. 정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베이징. 싱 대사가 보고를 올렸어요. 시 주석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거절당했다고? 네, 주석님. 협상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시 주석이 펜을 탁자에 내려놨어요. 왕 부장. 네, 주석님. 경제 압박 카드를 검토하라. 왕 부장이 망설였습니다.
주석님,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입니다. 압박하면 우리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시 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 왕우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주석님, 이번 거는 우리가 늦었습니다. 40년 늦었습니다. 국제법상 한국의 소유권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 주석이 의자에 깊숙이 앉았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대안은 다른 리튬 공급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칠레, 볼리비아, 그곳들은 이미 미국과 협상 중이다. 호주도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 동맹국이다. 시 주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베이징 스모그가 보였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어요. 우리는 전기차 시대를 준비한다고 10년을 투자했다. 그런데 리튬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다. 왕 부장이 침묵했어요. 시 주석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100년 뒤를 봤는데 우리는 눈앞만 봤다는 말이군. 2021년 12월 중국 외교부 왕 부총리가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 사진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캄포 코레아 프로젝트 실패. 그 책임으로 경질됐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총리님, 차가 대기 중입니다. 알겠네. 왕 부총리가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 참 대단한 나라야. 네. 40년 전에 씨앗을 심고 40년간 물을 주고 오늘 열매를 거뒀어. 우리는 열매만 따려고 했고 비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전략이지. 우리는 전략이 아니라 전술만 했어. 왕 부총리가 불을 껐어요. 사무실이 어두워졌습니다. 같은 날 서울 청와대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공동개발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업부, 단독 개발 계획 진행하십시오. 네, 대통령님. 창밖으로 청와대 정원이 보였어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1978년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명이 보였어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은 완패했어요. 40년 전 심어진 씨앗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승부는 이미 1978년에 끝나 있었어요. 2022년 3월 캄포 코레아 대규모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투자했어요. 포스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저는 전체 프로젝트 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84세의 나이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김 박사님, 이게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44년 전 제가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리튬 정령 공장 건설이 시작됐어요. 여의도 3배 크기였습니다. 최신 친환경 공법이 적용됐죠. 현대차 회장이 직접 방문했어요. 이 리튬으로 전기차 500만 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더 이상 중국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1월 서울 정부 서울청사 산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대형 그래프가 떴어요. 캄포 코레아 1차 개발 결과를 발표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식량 부문. 연간 옥수수 50만 톤, 콩 30만 톤 생산 확정. 농림부 장관이 보충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내 소비량의 15%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45%에서 60%로 상승합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가격 경쟁력은 있습니까? 현지 인건비가 낮고 스마트팜 기술로 생산성이 3배입니다. 수입 곡물보다 20% 저렴합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에너지 부문. 리튬 연간 생산량 100만 톤. 산업부 장관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1천만 대 분량입니다. 현대차, 기아 전체 생산 물량을 충당하고도 50만 톤이 남습니다. 수출합니까? 네. 유럽, 미국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은요? 장관이 잠시 멈췄어요. 중국은 제외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셰일가스 개발도 시작했습니다. 연간 500억 세제곱미터 생산 예정. 에너지부 차관이 설명을 이어받았어요. 이는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50%입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획기적으로 상승합니다. 원유는요? 2025년부터 생산 시작. 연간 5천만 배럴 목표입니다. 한 기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럼 연간 수익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15조 원입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2023년 6월 울산 현대차 본사 회장이 임원회의를 주재했어요. 캄포 코레아 리튬 첫 선적분이 도착했습니다. 연구소장이 보고했습니다. 품질은 중국산보다 우수합니다. 순도 99.2%.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가격은 중국산 대비 30% 저렴합니다. 좋아요. 배터리 생산 라인 증설하십시오.
전략기획실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 200만 대로 확대 가능합니다. 배터리 원가가 40%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를 추월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이미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1위입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울산 공장 굴뚝이 보였습니다. 40년 전 한 지도자의 결단이 오늘 우리 회사를 살렸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23년 9월 국회 산업위원회 에너지 정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증언대에 섰어요. 캄포 코레아 덕분에 에너지 자립도가 50%를 돌파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질의했어요. 구체적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셰일가스로 천연가스 수입이 연간 8조 원 감소했습니다. 리튬 자체 조달로 배터리 원가 5조 원 절감. 원유 생산으로 정유사 수익 3조 원 증가. 총 16조 원 효과군요. 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여당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우라늄은 언제 개발합니까? 2026년 착수 예정입니다. 해결료 자립이 목표입니다.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2024년 1월 다보스 포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했어요. 주제는 자원 안보와 미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자원 빈국이었습니다.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떴어요. 하지만 40년 전 한 지도자는 눈앞이 아닌 지평선 너머를 봤습니다. 캄포 코레아 항공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초록빛 농장, 거대한 공장, 태극기. 오늘 한국은 식량, 에너지, 광물 자원을 동시에 확보한 전략 강국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보냈어요. 이는 행운이 아닙니다. 비전입니다. 50년, 100년을 내다본 통찰력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닌 후손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2024년 6월 캄포 코레아. 저는 전망대에 서 있었습니다. 88세가 된 몸이지만 이곳에 꼭 와야 했어요.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녹색 농장. 거대한 정령 공장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어요.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호세가 옆에 섰어요. 그도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김 박사님, 제 딸 소피아가 대학 졸업했어요. 농업공학 전공입니다. 축하합니다. 호세. 한국 장학금 덕분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일한답니다. 저 멀리 소피아가 보였어요. 스마트팜 센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적을 줬어요. 호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기적은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요. 우리가 발견했을 뿐입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옥수수밭이 황금빛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1978년 그날을 떠올렸어요.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 이 땅이 언젠가 우리의 생명줄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자원 강국이었어요. 40년간 지켜온 믿음의 결실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살타주 산 로렌초 마을. 리카르도 고메스는 마당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75살이 된 그는 이제 완전히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손자 마테오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12살 소년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배웠어요. 마테오가 가방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그래? 뭘 배웠는데?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한국이 우리 땅을 40년 전에 샀대요. 그게 사실이에요? 리카르도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 사실이지. 할아버지가 다 봤어. 정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마테오가 할아버지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리카르도는 저 멀리 캄포 코레아를 바라봤어요. 거대한 공장 굴뚝이 보였습니다. 초록빛 농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1978년이었어. 할아버지가 30살 때였지. 와, 엄청 옛날이네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왔어. 젊은 사람들이었어. 이 황무지를 보더니 사겠다는 거야. 왜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미쳤다고 생각했지. 리카르도가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이 땅에선 40년간 풀 한 폭이 안 자랐어. 물도 안 나오고 흙은 짠물 천지였지. 그런데 왜 샀어요? 나도 물어봤어. 한국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러더라. 100년 뒤를 본다고. 마테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100년이요? 그래. 난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 100년이면 우리 다 죽잖아. 리카르도가 재떨이에 담배를 탁탁 쳤어요. 근데 있잖아, 마테오.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였어. 왜요? 우리는 내일, 모레만 생각해. 당장 먹고 사는 것만. 근데 한국 사람들은 100년 뒤 손자들을 생각한 거야. 마테오가 입을 벌렸어요. 10년이 지났어. 아무 일도 없었지. 20년, 30년. 한국은 그냥 세금만 냈어. 개발도 안 하고. 바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돈만 낭비한다고. 리카르도가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2018년 한국 사람들이 다시 왔어. 이번엔 기계를 가득 싣고. 무슨 기계요? 사람이 안 타도 움직이는 트랙터, 하늘을 나는 기계, 땅속을 보는 기계. 마테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옥수수가 자랐어. 40년간 죽어있던 땅에서. 진짜요? 진짜야. 할아버지가 직접 봤어. 눈물이 났지. 이 땅이 살아난 거야. 리카르도가 일어섰습니다. 마테오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보여줄 게 있어. 캄포 코레아 입구. 두 사람은 캄포 코레아 정문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철문이 서 있었습니다. 문 위에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CAMPO COREA REPUBLI CAD COREA 캄포 코레아 대한민국. 그 옆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한국 국기예요? 그래. 저 빨강과 파랑. 참 예쁘지? 리카르도가 철문을 바라봤어요. 경비원 파블로가 나왔습니다. 리카르도 씨, 어서 오세요. 손자한테 보여주려고 왔어.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마테오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최신식 공장, 태양광 패널, 일하는 사람들. 할아버지, 여기 정말 우리나라 맞아요? 그래. 그런데 한국 땅이기도 하지. 저 멀리 한국인 기술자들이 보였어요. 흰색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기술자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리카르도 씨. 소피아. 잘 지내니? 네, 덕분에요. 소피아였습니다. 호세의 딸이었어요. 이제 28살 농업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제 손자 마테오야. 안녕, 마테오. 나는 소피아 언니야. 언니는 여기서 뭐 해요? 농장을 관리해. 저기 보이는 컴퓨터로 모든 농장을 제어하지. 소피아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농장 전체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아, 와. 대박. 마테오가 감탄했어요. 한국 덕분이야. 나도 한국에서 3년 공부했어. 장학금 받고. 정말요? 응. 한국은 우리를 도와줬어. 기술도 가르쳐주고 일자리도 줬지. 리카르도가 황금빛 옥수수밭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자 물결이 일렁였어요. 마테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평생 배운 게 있어. 리카르도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자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 사람이 있어. 눈앞만 보는 사람, 그리고 지평선 너머를 보는 사람. 지평선 너머요? 그래. 우리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눈앞만 봤어. 당장 돈이 안 되니까 이 땅을 버렸지. 리카르도가 태극기를 가리켰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 100년 뒤를 봤어. 그게 진짜 리더십이야. 리더십이 뭐예요? 지도자의 힘이지.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힘. 마테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도 그런 사람 될 거예요? 리카르도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넌 더 잘할 수 있어. 한국 사람들처럼. 100년 아니라 200년을 봐.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석양이 옥수수밭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리카르도는 1978년을 떠올렸어요. 젊은 한국 사람들이 황무지를 밟던 순간. 모두가 비웃었던 그 순간.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태극기가 석양 속에서 펄럭였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황금빛과 어우러졌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한국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꼭 가봐라. 기적을 만드는 나라니까. 둘은 손을 잡고 돌아왔어요. 뒤로 캄포 코레아가 보였습니다. 40년 전 씨앗. 오늘의 기적. 리카르도는 그 모든 걸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죽은 땅이 살아나는 기적을. 버려진 씨앗이 숲이 되는 기적을.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2025년 10월 서울국립박물관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100년의 씨앗 캄포 코레아 이야기였어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전시관 입구에 섰습니다. 89세가 된 몸은 쇠약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어요. 김 박사님, 준비됐습니다. 큐레이터가 말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 1978년 12월 15일 청와대 회의실 재현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밀랍 인형이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엔 당시 회의록이 걸려 있었어요. 50년, 100년 후를 보라.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설명을 들었어요. 아빠, 저 사람이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님이야. 47년 전 아르헨티나 땅을 사신 분이지. 왜 샀어요?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란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 전시실. 40년간의 기록이 펼쳐져 있었어요. 1979년부터 2018년까지 세금 납부 영수증. 낡고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빠진 해가 없었어요. 아, 와, 40년 동안 계속 세금을 냈네. 한 중학생이 놀라워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그게 바로 인내야. 미래를 믿는 힘이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전시실. 2018년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황무지의 초록 새싹이 돋아나는 타임랩스. 3개월의 시간이 3분으로 압축됐어요. 관람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벽면엔 호세와 소피아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들의 인터뷰 영상도 재생됐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죽은 땅을 살렸고 우리 삶도 살렸어요. 호세의 목소리가 전시실에 울려 퍼졌어요. 네 번째 전시실. 백조 원의 발견이었습니다. 거대한 3D 홀로그램이 떠올랐어요. 땅속 광맥이 입체로 보였습니다. 빨강, 파랑, 검정, 초록, 리튬, 가스, 원유, 우라늄. 이게 다 우리 거예요? 한 어린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모두 대한민국 것이란다. 엄마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마지막 전시실.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캄포 코레아 실시간 영상이 대형 화면에 떴어요. 초록빛 농장, 거대한 공장, 일하는 사람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벽면엔 통계가 적혀 있었어요. 연간 식량 생산 80만 톤, 자급률 20%, 연간 리튬 생산 120만 톤, 세계 2위. 에너지 자립도 55% 이전 대비 30%, 일자리 창출. 국내 3만 개, 현지 5만 개, 연간 경제 효과 18조 원. 관람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중앙홀에 특별 섹션이 있었어요. 제목은 증언이었습니다. 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1978년 청와대 회의실에서 찍은 흑백 사진, 그리고 2024년 캄포 코레아에서 찍은 컬러 사진. 젊은 청년이 노인이 된 모습. 하지만 눈빛은 똑같았어요. 인터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 달 전 녹화한 것이었어요. 화면 속 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47년간 이 프로젝트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황무지에 300만 달러라니 미친 짓 아닌가 했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님은 확신하셨어요. 이 땅이 언젠가 대한민국을 구할 거라고. 40년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세금만 나가는 땅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화면 속 제가 잠시 멈췄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믿었으니까요. 후손들을 믿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안정된 에너지, 풍족한 식량, 그것은 47년 전 한 지도자의 결단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속 제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눈앞의 이익이 아닌 100년 후를 보십시오. 당장의 손해가 아닌 후손의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킨 힘입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전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사인해주세요. 아이가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어요. 고마워요, 꼬마야. 너희들이 이제 100년을 봐야 해. 네,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아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전시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47년의 기록, 의심과 믿음, 포기와 인내, 그리고 기적. 출구의 마지막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한 지도자의 결단은 40년 뒤 100조 원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후손의 미래를 바라본 선택.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킨 씨앗이었습니다. 캄포 코레아, 대한민국. 저는 휠체어를 멈췄어요.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대통령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심은 씨앗이 숲이 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큐레이터가 다가왔습니다. 김 박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행복의 눈물입니다. 저는 전시관을 나왔어요. 밖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노인이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이 평화, 이 안정, 이 미래. 모두 47년 전 심어진 씨앗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당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2025년 10월 2일 아르헨티나 캄포 코레아. 태극기가 저 멀리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옥수수밭 위에서, 초록빛 미래 위에서 100조 원의 씨앗은 이제 숲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